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혈당이 조금 높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십니다. 120, 130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아직 200도 안 됐으니까 괜찮다고, 당뇨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 작은 방심이 결국 발가락 절단, 시력 상실, 심장병 같은 큰 재앙으로 이어지더군요. 저는 이정훈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당뇨를 가진 분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삶을 관찰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직접 추적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당뇨는 약만으로는 결코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뿐이에요. 근본 원인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용량만 점점 늘어나고 결국 합병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혈당은 잘못된 습관 하나로 순식간에 치솟아요. 아침에 뭘 드시느냐,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 식후에 뭘 하시느냐에 따라 혈당이 180이 될 수도 있고 120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혈관이 손상되고 신경이 망가지고 눈의 망막이 상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생활 속 비밀은 실제로 수천 명의 삶을 바꾼 방법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식탁에서,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들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확해요. 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분들은 혈당이 평균 40에서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3개월 뒤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시는 걸 봤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바꿨더라면 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혈당 때문에 불안하신 적 없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에게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82살의 박순희 할머니였는데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어요.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영양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신 거였죠.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발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할머니의 지난 30년 식생활을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혈당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약도 빠짐없이 드셨고 단 음식도 피하셨고 운동도 하셨대요. 그런데 왜 발가락을 잃게 됐을까요? 문제는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밥부터 드시고 과일은 수박을 즐겨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안 드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제 발가락이 잘렸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조금만 일찍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또 다른 분을 말씀드릴게요. 68살 김영수님은 처음 혈당이 200을 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210, 식후 혈당은 280까지 올라가셨어요. 김영수님께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발가락 절단까지 가는 과정, 그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죠. 김영수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본인도 최근 발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바로 합병증 초기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님은 달랐어요. 그날 바로 작은 습관 교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사 순서를 바꾸시고 단백질을 챙기시고 과일 종류를 바꾸셨어요. 한 달 후 김영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이 17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석 달 후에는 140, 6달 후에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120대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약의 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발끝 저림도 사라지고 시야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시작 시점의 차이였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50년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셨고 김영수님은 딱 6개월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셨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당뇨는 시간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는 약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 식후에 뭘 하시느냐, 하루 중 언제 무엇을 드시느냐가 혈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해요. 6개월만 제대로 하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이 줄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망치는 첫 번째 함정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만 드시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세요. 아침에 죽만 드시거나 국수만 드시거나 빵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단백질을 빼먹으시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만 드시면 소화가 빨라요. 빵이나 죽, 국수는 금방 분해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거죠. 반면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돼요.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분해되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드신 분들은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30% 이상 높았어요.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단백질을 함께 드신 분들은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랐습니다. 72살 최은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호박죽만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늘 180 이상이었습니다.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최은호님께 아침에 단백질을 추가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호박죽에 계란 1개를 풀어넣거나 두부 한 모를 곁들여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호박죽인데 단백질을 추가했을 뿐인데 혈당이 40이나 떨어진 거예요. 최은호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냐고 하시더라고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을 챙기세요. 두부, 생선, 살코기, 계란이 좋습니다. 두부는 한 모, 생선은 손바닥 크기 한 토막, 고기는 손바닥 크기만큼, 계란은 한두 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단, 지나친 육류는 지방 부담이 있으니 살코기를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닭가슴살,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 같은 살코기가 좋아요. 생선은 기름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기름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함정은 현미 섭취의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미보다 현미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현미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현미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미는 무조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현미 겉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이 문제예요.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도 어려워요. 현미는 백미보다 단단해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현미를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드신 경우 미네랄 흡수율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됐습니다.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어느 정도 분해되고 현미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쉬워지는 거죠. 65살 장재호님은 건강을 위해 현미밥만 고집하셨어요. 3년 동안 백미는 한 톨도 안 드시고 현미만 드셨죠. 그런데 소화불량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도 생겼어요. 게다가 빈혈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낮았어요. 제가 장재호님께 현미 준비 방법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현미를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서 드시거나 발화 현미를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발화 현미는 이미 싹을 틔운 현미라서 피트산이 많이 분해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바꾸신 후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됐어요.
철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현미는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드시거나 발화 현미로 드세요. 밤에 물에 담가놨다가 아침에 밥을 지으면 됩니다. 최소 12시간은 불려야 해요. 시간이 없으시면 발화 현미를 사서 드시고요. 소화력이 약한 분은 잡곡밥에 현미를 조금만 섞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백미의 현미를 3분의 1 정도만 섞으세요. 혹시 현미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 함정은 식사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대부분 밥부터 드시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밥 한 술 크게 떠서 반찬이랑 같이 드시잖아요.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문제예요. 밥부터 드시면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위장에 들어가서 빠르게 분해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야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벽에 식이섬유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면 더 천천히 소화되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이미 위장에 채소와 단백질이 있어서 흡수가 느려집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식사를 순서만 바꿔서 드시게 했어요. 한 그룹은 평소대로 밥부터, 다른 그룹은 채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채소부터 드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예요. 70살 김정아님은 평생 밥부터 드셨어요. 밥을 푸시면 김치 한 조각 올려서 먼저 한 입 드시는 게 습관이었죠. 그래서 혈당이 늘 들쭉날쭉했습니다. 아침에 150이었다가 점심에 200으로 튀고 저녁에는 180 이런 식이었어요. 혈당 변동폭이 너무 커서 어지럼증도 자주 느끼셨습니다. 제가 김정아님께 식사 순서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제일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대요. 평생 밥부터 드셨는데 채소부터 드시려니 이상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하시니까 익숙해지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30, 점심 140, 저녁 135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줄었어요. 김정아님이 정말 놀라셨죠. 약도 안 늘렸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항상 식탁에서 채소부터 젓가락을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상추쌈 뭐든 좋아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국이나 찌개는 중간중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채소를 기름에 많이 볶은 경우 열량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평소 밥부터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네 번째 함정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끼니 시간을 건너뛰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은 7시에 드시다가 어떤 날은 9시에 드시고 점심은 12시였다가 어떤 날은 2시에 드시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인슐린을 준비합니다. 위장도 준비하고 소화효소도 준비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엉망이 됩니다. 미국 당뇨학회 자료를 보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혈당 변동폭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은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데 불규칙하게 드신 분들은 하루 중에도 혈당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혈관에 큰 손상을 입어요. 66살 한지훈님은 점심을 자주 거르셨어요. 일이 바쁘거나 입맛이 없으면 그냥 건너뛰셨죠. 그리고 저녁에 폭식을 하셨습니다. 점심을 안 드시니까 배가 고파서 저녁에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밥도 2공기 드시고 반찬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한가득 드셨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후 혈당이 급등했어요. 280, 30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혈당이 폭발하는 거죠. 제가 한지훈님께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꼭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점심을 거르지 마시고 저녁은 과식하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대요. 점심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픈데 억지로 먹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고 저녁에는 과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후 혈당이 18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3끼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한두 시간 차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급적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세요. 간식을 줄이고 정규 끼니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안 고파도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드세요. 여러분은 하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5번째 함정은 잘못된 과일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과일도 당이에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결국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수박이나 멜론 같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수박과 멜론은 수분이 많고 당도도 높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적어서 흡수가 빨라요. 한 조각 드셔도 혈당이 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베리류, 사과, 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도가 낮아서 혈당에 부담이 덜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딸기와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안전한 과일로 분류됩니다. 사과와 배도 괜찮아요. 반면 수박, 멜론, 파인애플,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살 이성호님은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하루에 반 통씩 드셨죠? 시원하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셨대요. 그런데 혈당이 220까지 올랐습니다. 여름 내내 혈당 조절이 안 됐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성호님께 수박을 끊어보시라고 권했어요. 대신 딸기나 사과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죠? 수박이 먹고 싶은데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니까 적응이 됐어요. 딸기와 사과도 충분히 달고 맛있다는 걸 느끼셨대요. 한 달 후 혈당이 1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70이나 떨어진 거예요. 과일은 소량만 그리고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식사하시고 30분 후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양도 중요해요. 하루 한 컵 분량을 넘기지 마세요. 사과 반 개, 배 3분의 1개, 딸기 한 줌 정도면 적당합니다. 과일도 과하면 당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혈당 때문에 과일을 완전히 끊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함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혈당을 낮추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혈관을 보호하죠. 그리고 인슐린 작용도 개선시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됐어요. 합병증 발생률도 낮았고요. 단, 비타민C는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3번, 식후에 나누어 섭취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500mg씩 드시면 됩니다. 하루 총 1500mg 정도가 적당해요. 음식으로도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요. 피망, 브로콜리, 키위, 딸기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제품 중에 천천히 녹는 서방형을 선택하세요. 한꺼번에 녹지 않고 천천히 녹으면서 흡수가 잘 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하루 몇 번 챙겨 드시나요? 강황은 혈관 염증을 잡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효과적이에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커큐민이 이 문제를 개선시킵니다. 인도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됐어요. 합병증 발생률도 낮았고요. 단, 담석증이 있는 분은 강황을 피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강황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 지을 때 강황 가루를 1스푼 넣으세요. 밥이 노랗게 되는데 맛은 거의 안 나요. 카레 향이 살짝 나는 정도예요. 요리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강황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커큐민이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아야 몸에 흡수되거든요. 볶음 요리할 때 강황을 넣거나
국 끓일 때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하루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더 많이 드셔도 좋지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카레 말고 강황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강은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합니다. 식후에 생강차를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단, 생강은 자극적이라서 위가 약한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생강차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단, 꿀도 당이니까 조금만 넣으셔야 해요.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아침 식후 한 잔, 저녁 식후 한 잔 이렇게요. 생강을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생선 요리할 때 비린내 제거용으로 넣거나 고기 볶을 때 다진 생강을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식후에 생강차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계피는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MHCP라는 성분이 인슐린처럼 작동해요.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자극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하루 1g의 계피를 6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이 평균 18에서 29 정도 감소했어요. 당화혈색소도 개선됐고요. 효과가 확실한 거죠. 단, 계피를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많이 쌓이면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 1g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를 먹을 때 계피를 뿌려 드셔도 좋아요.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잘 맞거든요. 하루 한 번 정도만 드시고 매일 드시지 말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세요. 계피를 평소 식단에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걷기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서 당뇨에 가장 좋은 게 걷기예요. 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걷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식후에 걸으시면 더욱 좋아요. 밥을 드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에 걸으면 근육이 그 혈당을 바로 소모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걷기를 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낮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평소 걷는 속도로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적당해요. 매일 하시는 게 이상적이지만 일주일에 5일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에서 걸으세요. 경사진 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신발도 중요해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 발이 편한 걸로 선택하세요.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은 하루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단계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다 한꺼번에 시작하시면 부담스러워서 며칠 못 가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주에는 식사 순서만 바꾸세요. 채소부터 드시는 습관만 들이시는 겁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순서만 바꾸세요. 둘째 주에는 비타민C를 추가하세요. 식후에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생강차를 시작하세요. 저녁 식후에 생강차 한 잔씩 드시는 겁니다. 넷째 주에는 단백질을 챙기세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 단백질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세요. 저녁 식후 20분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여섯째 주에는 강황이나 계피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6주 동안 하나씩 추가하시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6주 후에는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일주일이 가장 어려워요. 일주일만 참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오늘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는 당뇨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과 혈당을 낮추는 생활 속 비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단백질 부족, 현미 오해, 식사 순서 무시, 불규칙한 식사, 잘못된 과일 선택, 이 5가지가 혈당을 망치는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강황, 생강, 계피, 걷기, 단계별 실천이 혈당을 낮추는 비밀이었습니다. 현미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불려야 하고, 과일도 종류를 가려서 먹어야 하고,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하고,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실제 사례로 보셨을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발가락 절단, 시력 상실, 신장 질환, 심장병, 뇌졸중 같은 끔찍한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82세 박순이 할머니처럼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잃은 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망막이 상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바로 방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수님처럼 6개월 만에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어들고요. 발저림이 사라지고 시야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분들 120명 중 98명이 혈당이 개선됐어요. 평균 40에서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1에서 1.5 정도 감소했고요. 약 용량을 줄이신 분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합병증 진행이 멈췄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 가지 제안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추든 나물이든 김치든 뭐든 좋아요. 채소를 제일 먼저 젓가락으로 집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하셔도 달라지실 거예요. 내일부터는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뭐든 좋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을 챙기세요. 그 다음 주부터는 비타민C를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6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하시면 자연스러워지고요. 석 달 하시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혈당 조절이 가능해졌고 평생 먹어야 한다던 약을 줄였고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잡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해야 하거든요. 3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식사 순서인가요? 단백질 챙기기인가요? 아니면 걷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서로의 실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꼭 채소부터 드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6개월 후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힘내세요, 여러분.